아마 이분이 요즘 대전 지역사에서 가장 핫한 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거든요. 네, 좋은 소식을 좀 핫하면 좋은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려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DT뉴스 24 노조의 김재중 선전부장 맞죠? 교육선전부장. 교육선전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김재중 기자의 글을 좋아했던 독자예요. 아, 네. 예, 얼굴 뵌 거는 며칠 안 됐고 글로만 뵀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저 기자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진호 PD님이 언론인을 이렇게 인상 깊게 봤다는 얘기를 듣는 게 저는 거의 네. 처음인 것 같은데. 바꿔 얘기하면 성격이 아주 지랄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비판하시는 예. 언론을 비판하시는 그런 역할이시잖아요. 예, 그런 거 제가 많이 하고 있죠. 네, 모셨는데 저도 사실은 DT뉴스 24 관련된 이야기들 참 많이 방송에서 그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시니까 그리고 또 노조에서도 여러 입장을 내셨고 올 한 해 굉장히 많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DT뉴스가 제일 먼저 발단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기자가 그 이장우 대전시장의 그 시정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칼럼을 썼다가 네. 그 회사의 그 대주주로부터 뭐 해고 소리까지 들었다 구두로 뭐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줘보시죠. 예. 일단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소개를 드릴 때 제가 그 DT뉴스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어떤 그 해직 상태에서 복귀를 받으면서 현직 이제 상태가 됐잖아요. 네. 저희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이제 대신 말씀드리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질문 주신 그 이장우 시장 관련한 칼럼 그분에서 저한테 여쭸던 요지가 뭐였죠? 제가 네. 집중하십시오. 네. 이장우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칼럼을 썼다가 그 대주주로부터 이 기사는 악의적인 거 아니냐, 뭐 해고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많은 뭐 기자들 직원들 있는 데서 뭐 그런 공개적인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그 얘기부터 좀 해달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1월 4일자 칼럼인데요. 올해 1월 4일, 예. 2023년. 꽤 오래된 칼럼이고 이 칼럼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내용은 크게 뭐 이렇게 특별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이장우 대전시장이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모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전이 윤석열 정부의 테스트베드냐, 나를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시민들에게도 좀 눈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무난한 칼럼이에요. 근데 이 칼럼에 대해서 이제 이장우 시장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얘기가 대주주에게 들어갔는데 대주주가 이제 이 칼럼이 인신공격성 칼럼이다. 해고를 해라라고 전체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지시를 했던 그런 사건이. 사실은 언론에서 가장 생명은 편집권의 독립입니다. 그렇죠? 방송은 편성권의 독립이고요. 근데 그거 대주주께서는 그 DT뉴스 24의 대주주이지 경영권이나 편집권이 있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명백한 저는 이 칼럼을 봤거든요. 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칼럼입니다. 당연히 언론사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고요. 인신공격이요? 그거는 그렇게 비판하는 게 인신공격하는 것 같은 저는 오히려 느낌이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칼럼이었고 기사였는데 이장우라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네. 선출된 권력으로서 그 시정을 시민들을 대리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더 문제의 심각성은 대주주가 당연하죠. 편집권이 없는 대주주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공공성에 심각한 저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고를 해라. 근데 안 잘랐잖아요. 그때는. 못 자른 거죠. 네, 왜 못 잘랐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그 조직이 저기 뭐지 대주주의 그런 영이 잘 안 서는 조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르라고 했는데 안 잘렸잖아요.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정치 행정 담당을 하면서 주로 이제 대전 시정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기자들은 출입처라는 게 있잖아요. 출입처를 변경시키는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협점을 찾은 거죠. 아, 다른 부서로 가라? 예, 예. 경제부로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더 이상 이제 비판하지 마라. 그런 형태로 이제 타협점을 찾은 거고요. 예. 사실 좋게 말하면 타협이지만 결국엔 간섭을 한 거네요. 편집권에 그쵸. 그리고 예. 뭐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 결국에는 이루어진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안은 지금 말씀하신 건 나중에 알았고요. 저도 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뜨악했던 거는 그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그 정무 라인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있었어요. 네. 비트뉴스 24에서 일명 KBS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보고 저는 이제 매일 지역 언론을 보니까 이 기사는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매일 하는 KBS 라디오 5시엔 대선하면서 소개 좀 해드리려고 킵해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기사가. 링크가.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아는 분들한테 이 기사 왜 안 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몰랐나 봐요. 처음에 없어진지를.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삭제가 됐다.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근데 디티뉴스에서 기사 삭제 관련된 것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에서 이제 공개를 했고 주로 지방 권력과 관계돼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뭐 얘기해 사례를 주시죠.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에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제일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관용 차량 교체 문제였어요. 예. 그 보통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그 결제를 하러 가는 문서가 당신 관용 차량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혈세 낭비. 근데 이제 제가 뭐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최충기 대덕구청장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뭐 그분과 관련된 관용차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원래 다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때마다 비판하지 않았어요? 다 스크린하는 기사였고 그 이전에 민선 7기 때도 제가 맞아요. 썼던 기사들이에요. 저 기억나요. 예. 하태정 시장 예. 카니발 그때 예, 해갖고 예, 예. 새로 하고 2대나 했잖아요. 예, 그때. 예. 차량이 왜 2대냐? 예, 굳이 그쵸, 저 굳이 왜 기억나네요. 굳이 왜 교체해야 되냐?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8만 킬로, 뭐 3, 새 4년, 차지. 3, 4년 저 23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이런 뭔가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게 예.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계속 해왔던 일관되게 것이잖아요. 해왔던 것으로 저를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제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저를 잘 아는 독자들 그리고 주변의 선후배 기자들 김재준 기자는 뭐 정당이나 정파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권력자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비판적인 그리고 시각을 권력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삭제된 기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략? 삭제된 기사가 민선 7기 때는 삭제 이런 것들이 그건 뭐 없었었죠. 제 기억에는 뭐 그런 기억은 민선 없고요. 8기 예, 들어오고 그 지금 현재 그 타이어뱅크 김정기 회장이 대주주잖아요. 예, 예. 김정기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거죠. 좀 많이 벌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최충규 그 부분 차량 맞아. 간단하게 맞아. 정리하면은 그 기사도 이제 삭제가 됐는데 이유인즉슨 최충규 구청장과 우리 회사 대주주가 고교 동문이다. 그 두 분이 고교 동문이세요? 고교 동문이라 뭐 충청권 고교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이라 더 돈독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예, 추정이 되는 게 저희 뭐 공동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유 때문에 삭제됐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디티뉴스 대표께서 예. 직접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아, 거죠. 그렇죠. 우리 저기 회장님하고 최충규 회장하고 구청장하고 동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태훈 지사 관련한 부분들 그 부분도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게 맞는 것 같은데 김태훈 지사와 김정규 회장님이 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회사 내부에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김정규 회장께서 탈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건 지역사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 벌금 100억 원인가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이고요.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재판부에서 거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아서 지금 그 재판이 5년째 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정규 회장이 디티뉴스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썼어요. 디티뉴스가. 예. 그러니까 디티뉴스가 김정규 회장이 회사 인수하기 이전에는 이전에, 예. 그 이제 경제 문제니까 기업인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 재판관되는 지역의 걸 중견기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음. 기사화를 많이 시켰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과거에 썼던 그 불편한 기사들이 정확하게 건수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삭제된 예, 예, 예. 것들도? 그거 뭐 한두 건이 아니고요. 아. 그 과정들을 보도를 했으면 적어도 뭐 상당히 양이 많겠죠. 저희 내부 기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예. 사실 그 안 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실록 그 사관들이 쓰는 거 왕도 못 건들게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언론사에서 기자분들이 쓰는 기사는요, 단순한 무슨 글 몇 줄이 아니라 그 언론사를 대표하는 아카이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물론입니다. 흐름들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를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삭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싶네요.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이런 것들이 과연 대주주가 직접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은 알아서 했느냐. 중간 관리자인 경영자들이 알아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지금 대주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법률 용어로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그런 이제 편집권 침해 행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구성원들이 노조를 결성을 했어요. 예. 예, 노조를 출범한 이후에 근데 저 출범한 이후에 뭐 인사 이동이 좀 있었었죠 또.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것도 설명을 드리려면 좀 있는데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아니요, 괜찮아요. 예. 하세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김태흠 지사 기사 사건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은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내부 판단들을 했고요.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래서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단체 협약 안에 이런 편집권 독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명문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에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됐고요. 노동절에 맞춰서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기습적으로 예. 몇 명이 참여했어요? 처음에 14명의 기자 중에 네. 1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예, 참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5월 1일 날 했는데 5월 1일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내부에서 그건 뭐 좀 긴 얘기라 좀 빼더라도 네. 5월 31일에 노조 출범식을 엽니다. 근데 그 전날에 회사에서 선물을 주죠. 이제 노조 설립의 핵심이었던 노조 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그 배우로 충분히 의심되는 김재중 이렇게 이제 3명을 있지도 않은 충북본부를 신설을 해서 바로 이제 기습 발령하는. 충북 본부가 없었는데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그 사세 확장을 명분으로 예, 충북 그렇겠죠. 취재본부를 신설을 하고 거기에 3명을 아니, 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컨설팅을 받으신 것 사무실도 제대로 같아서요. 없었다면서요. 사무실은 물론이고요. 뭐 처음에는 어떤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란 지원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그 디티뉴스에 기사를 올리려고 하면 카테고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충남, 대전 이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충북이라는 카테고리도 생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는 무작정 제가 떠나게 추측하기로는 이제 부당 노동행위가 될 것을 우려해서 예. 관련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그래서 기습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이제 부당 노동행위 가리기행위 아닌가 싶은 너무-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너무한 게 아니라 행태들은? 하면 안 될 짓을 한 아니, 거죠. 그리고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사실? 노조 활동할 수 있는 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네. 가치인 거잖아요. 국민의 네. 기본 권리이고. 근데 정 PD님 네. 이런 속도로 가면 20분 안에 다 얘기를 못 아니요,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더 늘려서 할 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늘 특별 편성할 거예요. 아, 우리 예. 김재중 기자 모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 조절해가면서 얘기하려고 교육선전부장 모셨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더 시간 아, 할애해서 예, 예. 얘기 아이, 드릴 고맙습니다. 거예요. 예. 네네. 어쨌든 3명을 거길로 보냈어요. 근데 충북의 취재 출입처가 아니었으니까 힘들었겠네요. 거기서 적응도 하고 또 사람도 얼굴도 알아봐야 하고. 예. 현업 기자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전혀 그 취재와 관련된 그 토대가 갖춰지지 않는 곳에 가서 취재를 한다는 거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비슷한 이런 부분이죠. 가서 명함을 내밀어도 누구세요?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니까요. 상당히 고생을 했고요.
처음에는 사무실 문제 가지고 좀 이렇게 공방이 있었어요. 회사하고 사무실 좀 구해줘라, 구해주겠다, 뭐 이런 공방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즉시 대응한 거는 여기 변사님 계시지만 법원에 이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하고 네, 인사 발령에 대한 예.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고 이제 법적인 공방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무렵에 돼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 여기가 나중에 노사 합의를 해요. 그 노동위원회 중재로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합의를 해서 하나는 원직 복귀를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는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조 임원들이나 조합원들의 인사를 노조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다. 그렇지 않은 거는 무효로 한다라는 골자가 주요 골자가 그거였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비즈니스 노조에서요 우후 지실이라는 그 성명서를 냈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우리 더 열심히 회사 디트니스의 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뜻밖의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합의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변호사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동위원회에서의 합의는 재판과 같은 그 효력을 갖는 굉장히 강력한 합의인 것이거든요. 그냥 노사 간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어떤 민사적인 그런 합의가 아니고 굉장히 좀 강력한 합의인데 그런 합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해줘 보세요. 네. 그 합의 이후에 연말까지 이제 그 원직 복귀라는 시점이 정해져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최근 일로 들어오는데 12월 20일자 인사 발령이 나는데 그것도 전날 급박하게 나는데 김재중 부국장은 본사인 본사 경제부로 원직 복귀한다. 이행이 되네. 2명의 후배들이 있고 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저만 이렇게 딱 원직 복직시키는 왜 저만 원직 복직시키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사유는 뭐였나요? 해고 통보? 해고 통보는 징계 해고이고요. 네. 그 한 2개월 전부터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네. 징계 대상자는 김재중이다라는 걸 이제 통보를 하고 징계 사유를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들이대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9가지 사유를 뭐 제가 다 일일이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체로 그 공동대표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질서를 무난하게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건건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일 활동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일일 활동 보고서 시스템이 저희 내부에 있거든요. 쭉 살펴봤더니 1회에서 2회 정도 그런 흔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2번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해고 꼬투리 잡기가 시작됐네요. 예.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 충북으로 가면서부터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그 외부에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뭐 해고에 이를만 하네라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일 활동 보고서 1회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굉장히 당황한 건 뭐냐면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저를 징계하겠다고 심의라는 심의위원들도 동료들이잖아요. 네. 외부인이 없었거든요. 그 동료들의 일일 활동 보고서 내역도 제가 살펴봤어요. 20회 이상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번 이상 문제가 있는 분들이 단 한 번 뭐 실수가 됐든 지연이 됐든 있는 저를 징계하겠다고 앉아서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들. 20번은 했어야죠, 똑같이. 왜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것도 소개시켜드리고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6월 달에 충북본부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인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회사에서 정확히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의 데스크 권한을 뺏어버렸어요. 너는 이제 데스크 하지 마. 그래서 데스크 권한이 없다. 데스크 권한이 없는 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카테고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징계 사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그때 충실히 하지 않았다. 아니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을 해놓고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그 기간이 제 휴가 기간과 그리고 제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일본 해외 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당연히 기한을 해서 허가를 득해서 일본에 출장을 다녀 해외에 있었고요.
정확히 그 기관과 일치를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인사 노무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뭐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제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로서는 뭐 어떤 사유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예. 지금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 언론에서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시각이든 간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나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좀 있나요? 사실은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던 적은 없고요. 네. 해고 통보 이후에 이제 예. 그거를 알리는 보도들이 좀 있긴 한데 노동조합에서 노사 합의를 했고 저희가 성명서를 냈을 때 그 성명서를 바탕으로 보도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없었고 최근에 이제 재해고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면서 많은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됐죠. 네. 근데 사실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언론인들이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같이 뭐랄까 편집권 침해 행위인 거잖아요. 그거는 목숨과도 같은 건데 좀 더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뭐 몇 개 언론사만 보도, 저는 많은 보도라고 생각지 않아요. 절대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고 어떤 언론이 보도하고 계속 취재하는지 저도 계속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사유를 들어서 회사가 이제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해고 이후에 이제 노조의 성명이 나오니까 공동대표 두 분의 명의로 또 입장문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입장문 서두에 그러니까 이 9개 사유, 그러니까 그 들어서 뭐 이렇게 징계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앞서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 특정 기업인에 대해서 인신 공격성 하는 그런 비판은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킨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입장문에 그 부분이 먼저 언급됐다라는 거는 이 9개 사유보다 앞서 그 권력을 불편하게 했던 기사들이 해고 사유의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그 말의 그 모두 이런 것들이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좀 기분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감정을 지금 묻는다고 하면은 이 생방송이라 삐처리도 못하고 이거 눈물을 흘려야 할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사실 직업인 기자이기에 앞서서 인간이라고 하면 인격과 존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제 후배들, 우리 동료들 모두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좀 우리의 문제죠. 예, 참담한 그런 심정인 거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그 이제 여론화가 되고 나서 복직 그러니까 해고 취소 통보를 어제 받으셨죠? 어제 오후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아, 그래도 네. 뭐 많이 보도는 안 됐고 어제 노동조합에서 좀 늦은 시간에 성명서를 내고 해서 그래도 지역에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일반 독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예. 제 책이 목이 메어서 예, 아니 기침하셔도 돼요. 아니 네. 감정적인 게 아니라 목이 간질간질해서. 알았잖아요.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징계 해고를 받아서 해고가 된 기자 그리고 그 기자에 대해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복직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고 취소 통보가 나오는데요. 뭐 사유라든가 뭐 이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좀 미안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절 없이 그냥 문서 한 장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 그런 상황이고 제가 공동대표와는 통화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좀 항의도 하긴 했는데 가끔 오는 겁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고를 시켜놓고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복귀. 근데 그 배경이 또 그렇게 된 배경을 후배들 동료들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늦게 이제 디트니스 24 노조가 낸 성명 보니까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곤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대충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예,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려볼게요. 맥락상 저기 시청자분들께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네. 그 전날이죠. 저 복직 능력 떨어지기 그 전날 밤 11시 30분 자정 무렵이 돼서 회사 단톡방에 긴급 공지가 뜹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김정규 회장께서 계시는 세종 뱅크 빌딩이라고 있어요. 뱅크 빌딩으로 다 모이십시오. 긴급 공지를 하겠습니다. 라는 공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9시에 이제 거기 출근하게 이제 됐고 모든 직원들이 어제 오전 9시에 세종 그 원래 디트니스 24하고는 상관없는 건물인 거죠? 그 대주주의 회사가 있는 곳이지 회사가 있는 것이죠. 기자들이 일하는 예. 이거랑은 상관없는 예, 건물로 어쨌든 예. 소집이 됐어요. 아침 예. 9시에 소집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자신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언론이 존재하는 거 이런 일단 발언이 있었다고 하고요. 우리 기자님, 아니, 변호사님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 언론이 있는 것이다. 계속 일단 다른 내용 네.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김재준 기자의 해고에 관련해서는 이제 어쨌든 해고 통보는 대표들이 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대주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진이 있습니다. 경영진한테 한 거잖아요. 경영진이 한테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아라. 고수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뭐 신도 못 버틴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 같아요. 스스로 나가게 하면 되지 왜 그걸 해고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쵸? 김정규 회장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죠. 그럼 따라야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성공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좀 일단 그 영화 대사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오르네요. 어떤 데서? 대중들은 개 돼지와 같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언론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인 홍보실을 운영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인식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거는 언론사를 모욕하고 기자분들을 모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들 독자에 대한 모욕이죠.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그랬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독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정말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 대주주가 경영자도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가 아닌데 그렇게 경영권이라든지 편집권 침해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도 좀 따져봐야죠. 일반적으로 방송법에는 당연히 규정이 돼 있고 신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편입과 독립 어쨌든 그러니까 방송으로 따지면 편성권인데 신문도 마찬가지로 편집권에 예전에 대한 우리 그 것들은, 얘기했을 네. 때 방송법에는 편성의 침해 간섭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신문법에 네.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떠나서 이분은 주주인 거지 경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영자가 아닌 분이 회사 경영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냐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뭐든 이제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뭐. 주인의식이 너무 강하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사회적 공기라고도 하고 언론의 특성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철학이 없는 분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네. 네.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디트뉴스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잘 버티시라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복직은 되셨고 일단 복직은 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에서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디트뉴스 노동조합이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김정규 회장님 대주주께서 편집권 간섭하지 마시라, 인사전행 하지 마시라 이 부분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인사전행을 하셨죠. 뭐냐면은 회사의 엄연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동대표 말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는데 대주주 말 한마디로 바뀝니다. 야 취소시켜. 취소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조적이나 논리적으로는 충분한 인사전행이고요. 말을 바꾸면은 올해 1월에 얘 해고시켜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인사전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PD님께서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편집권 침해와 관련된 발언들도 그 성명서에 담았는데 이장우 시장이 산업단지 잘 하잖아. 도와줘. 잘 좀 써줘. 이런 얘기. 그리고 뭐 특정 이야기를 하면서 방어 좀 해주고 좀 잘 좀 해줘. 특히 기업들 좀 이렇게 잘 해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보도 지침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명백하게는 편집권 침해입니다. 그러면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청면으로 나 그거 아니야, 난 더 강화시킬 거야 라는 그런
의사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노동조합은 김정규 회장님이 이 DT뉴스 편집권과 인사전행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요구는 계속 할 것이고요. 경영에 대해서도 좀 손을 떼라라는 공개적인 요구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역사회 어쨌든 뭐 좋은 일이 아닌 것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 파행의 책임이 있는 공동대표 이 부분들은 거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분명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파행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 성명서에 좀 구체적으로 담긴 했는데 여기는 좀 공개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만약에 경영을 하시고 싶으면은 등기 이사하고 경영하고 그 경영 결과에 대해 책임지시면 되는데 단지 그 대주주라는 이유로 이렇게 간섭하고 하는 거 이거 사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언론사가 상식의 문제인데 참 지켜지지 않죠. 상식이. 거기다가 DT뉴스 24는 대전 충청 지역의 인터넷 언론 가운데 거의 뭐 충청투데이와 쌍벽을 이루죠? 2000년대 초반에 오마이뉴스가 네. 창간될 무렵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창간을 했던 보통은 뭐 하여튼 굿모닝 충청이 있기 제가- 전에는 네. 최고의 뭐 인터넷 언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군마의 직장이 뭐 인터넷 뉴스의 뭐 맏형, 뭐 네. 1세대 인터넷 언론 네. 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제가 군마의 직장이라고 일단은 자 제가 편집권을 제가 네. 행사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짓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걸음 하신 거예요. 네. 그 지금 그 노조가 사측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대립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발언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하고 또 자사의 문제를 이렇게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타사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DT뉴스 24 구성원들의 그 편집권 독립을 향한 노력에 저도 이제 독자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응원을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안 예, 되십니까? 드릴게요. 아, 네. 예. 제가 어제 요즘에 페이스북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큰 호응들을 받고 있고요. 어제 썼던 얘기가 공인에게 공익을 묻는다라는 그런 그 칼럼형 글을 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DT뉴스 내부에 지금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격 모독과 건전한 비판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공인을 상대로 공익과 관련된 목적으로 질문을 거칠게 하고 다소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 직업 의식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건전한 비판이고 공인에게 굉장히 사적인 질문을 해서 사적인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인이 아닌 사적인 사람한테 뭔가 질문을 해서 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인신모독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언론사를 운영하는 대주주 및 경영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 사달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조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DT뉴스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